네, 이제 저희 해양 여성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카테리비 루파스 주한 그리스 대사님이신데요. 오늘 아쉽게도 외교부 일정상 현장 참석이 어려우셔서 오늘 온라인으로 발표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네, 지금 줌 연결이 되었을까요? Hello, Ambassador. Do you hear me? 네, 대사님 들리시나요? 네, 이제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가상으로지만 이런 국제적인 회의에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직접 가서 배웠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함께 직접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부산에 제가 직접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고 일정이 겹쳐서 갈 수는 없었는데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그리스 출신입니다. 굉장히 많은 해안과 해양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죠. 우리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바다는 그냥 영감의 어떤 장소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그냥 뭐 환타지 같은 인어공주가 살고 있는 최근에 그리스 혁명 때 만투마그라 옌스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스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선박들을 직접 지도하고 선박 어떤 함대를 구축을 해서 실제 그 혁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독립 전쟁 때 다른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항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독립 전쟁에 참여해서 해군 군대 장군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를 이끌었고요. 그리스 최초로 그 해군 장교로서 이름을 올리신 분이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스는 전 세계에서 선박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소유한 그 선박의 그 점유율이 전 세계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들은 가장 최신의 어떤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어떤 그 수송이나 운송에도 굉장히 많이 저희 선박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의 경제에도 큰 주축이 되고 있죠. 특히 이 그리스의 선박이 전체 유럽 선박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선박 소유자들은 해양에서 진행되는 그런 무역 활동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의 어떤 자재들을 운송하고 거래하는 데 저희 선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31.8%는 아시아와의 거래 무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역할은 전 세계 각 시장에 굉장히 필수적인 품목들을 공급해 주는 데서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해양 분야의 여성은 남성 해양 종사자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고 또 동등한 기회와 처우를 더욱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선박 소유자들은 해양 분야의 여성의 어떤 지위 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또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해양 분야 다양한 활동에 참여는 이 덕분에 지금 가능합니다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의 인식 그리고 태도의 전환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양 종사자에 대한 어떤 직종에 대한 인식의 제고도 필요할 것입니다. 각 분야의 성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그 분야 또 전체 사회의 발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작년 5월에 올해 세계 해양 여성의 날을 이제 저희가 5월에 기념했는데요. 저희는 국제해사기구 멤버 회원국으로서 그리스는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해양 산업에서 있어서는 남성이 거의 다 이끌어오다 했습니다만 이제는 여성이 그 고정관념을 깨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여성을 해양 분야에서 이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또 지속가능한 어떤 그 채용, 고용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SDG 5번째 목표, 성평등 제고하는 그 목표를 국제해사기구에서 성취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은 각 해양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문에서 리더가 되었습니다만 그리스에서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여성들이 보여준 어떤 리더십과 그런 업적과 성과 덕분에 여성들의 어떤 전략적인 리더십도 빛을 발하면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중에는 2021년에 이 그리스 선박 소유주들 연합에서
2000에서는 지난 5년간 여성 연합회 이 회장을 선출해서 해양 환경 보호 협회과 같은 여러 가지 그룹을 결성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란더풀이라는 최초의 그 여성 사무총장도 탄생했고요. 현재 그리스의 어떤 그 해양 산업 부문 종사자에 있어서 그 여성의 어떤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입니다. 다양한 천연가스 운송 볼륨도 작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알람 알리구시라는 또 다른 해양 관련 종사자는 그리스의 최대 10대의 선박을 지금 리딩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또 미국과도 이 3건의 그 선박 조선 수주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성 그 해양 부문 종사자 리더는 188건의 선박 수주권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 수송 관련해서 이분께서는 세계 150대 가장 영향력 있는 선박 부문 종사자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그리스에는 선박 관련해서 다양한 이런 클럽들과 그룹들이 있는데요. 헬렌이라는 분께서는 부산에도 이런 해양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여성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와나 프로콜리오프라는 분 역시 해양 부문의 그 선박 소유자 이사회장으로서 2015년 2월에 처음 선출되셔서 지금 4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 선박 소유자들은 처음으로 이 한국의 조선 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전략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다져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 관계가 시작되어서 72년부터 해서 한국의 기업들에게 정주영 회장님에게 현대에 있어서는 최초로 도전하는 그런 자기들이 본 적도 없는 그런 배를 만들도록 주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선 산업의 이 선구자의 역할을 하도록 길을 열어드리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신규 그리스 선박들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선박들입니다. 가격으로 보면은 미화 188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그런 요트와 선박이 올해 또 상당 볼륨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어떤 이런 거래 관계는 계속해서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리스에서만 만든 선박이 1730만 톤에 달했고 이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자료는 몇 가지 제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켈리코스라는 조선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해양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해서 1994년부터 가장 큰 계약건을 계속해서 수주해 오고 있습니다. 이 그룹 이외에도 미날 머린 코퍼레이션 역시 천연가스 캐리어 관련해서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굉장한 지금 수주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선소에 그리스의 선박 소유주들이 점점 더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 수치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선박 소유자들은 20%가 넘는 다양한 종목에 있어서 천연가스라든지 해운업이라든지 화학 물질 운반선이라든지 컨테이너 선박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10%에 달하는 리더가 여성입니다. 뭐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모든 선박의 리더가 다 남성이었다는 걸 생각을 할 때 10%의 어떤 여성 리더라는 것은 상당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약 10개의 교육기관에서 이 해양 관련 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의 숫자가 졸업생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선박 종사자들은 다양한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기준의 선박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지난 한 5년 동안 매 5일마다
새롭게 만들어진 선박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져서 그리스로 수송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와 한국이 굉장히 활발한 이러한 그 거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박 산업에서는 전 세계 다른 경제 부문과 마찬가지로 친환경과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천연가스 운송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어떤 개발을 더욱더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해양 여성은 계속해서 다양한 소스를 그리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업계에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사회가 우리 모두가 번성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그리스의 선박이 얼마나 산업이 중요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또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분야의 리더십이 기회가 열려 있고 또 그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꼭 부산에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저희 발표 하나 더 들은 다음에 이제 패널 토론으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자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여성 선장에 임명되신 분인데요. 바로 이은란 선장님이십니다. 윌햄슨 쉽 매니지먼트 코리아의 선장님께서 저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윌햄슨 선박회사에서 선장으로 재직 중인 이은란입니다. 윌햄슨과 2010년 시작으로 올해 선장으로 진급해 모닝 파일럿에 승선해서 현재는 북유럽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수에즈로 항해 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비스케이를 지나면서 황천이라 화면이 흔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선 중이라 글로벌 해양 컨퍼런스와 같은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지금 제가 승선 중인 모닝 파일럿 제반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선박 길이는 총 200m 그리고 브릿지를 포함한 높이는 41m에 해당합니다. 승용차 기준 7,600대를 선적할 수 있는 대형 자동차 선박입니다. 이렇게 대형 선박의 선장은 선주 대리인으로서 선박이 운반하는 각 항차마다 자산은 다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상상하기는 힘든 금액을 운반하는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국내 해양산업 안에서 여성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성 사관으로서 업무적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해운업계 인식 및 시스템 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제가 능력을 인정받고 현재 선장이라는 직함을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 및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처음 해운업계를 시작했던 주니어 시절에 제가 당했던 부당한 대우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능력들이 생겨날 때마다 내가 차라리 남자 사관이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불평과 원망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차피 저는 여자이고 여성 사관으로서 승선했으니 순순히 남자 사관들과 다른 점을 인정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라는 마음가짐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제가 불평했던
어려웠던 순간들은 여자라서가 아니란 걸 깨달았고 저 스스로가 여성 사관으로서 승선주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자 사관들과 다르게 힘도 체력도 부족하니 꼼꼼한 업무 처리 및 일을 절대로 미루지 않는 습관, 그리고 승선 중에 모든 선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선 생활이 단순히 스쳐가는 곳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에 계획한 곳으로 가더라도 지금 당장에 승선하는 일에만 집중했고 승천사관으로서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선박 특성상 좁은 공간 하에서의 생활이라 육상과 다르게 다양한 경험과 인간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승선 생활이 재밌다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는 열심히 해서 능력도 인정받고 그에 따른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다면 승선 생활이 충분히 행복할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이 이 직장 안에서 여성 사관으로 멋있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선박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항하다 보니 한 명 한 명 모두 각자의 능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하시고 계신 거라고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많이 보여지는 자리면서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말의 힘을 가지기 위해 항상 게으름을 경계하고 모든 선원들에게 공평하고 어느 상황에서든 공정해야 됩니다. 결국 자신 스스로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준 선장님들이 많이 계셨고 그분들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더 훌륭한 길을 만들어갈 젊은 세대에게 저 또한 작은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필요한 상황에는 언제든 손 내밀어 드리겠습니다. 저도 했고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선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는데 정말 시대가 격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 지금 무대가 세팅되는 대로 바로 패널 토의로 이어질 텐데요. 네, 그동안 잠시 오늘 자장님과 또 패널분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에는 소피강 세계여성 경제인 연맹 회장님이 맡아주시기로 하셨고요. 또 이어서 패널로는 홍진영 서울마리나 요트클럽 대표 이사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 넘겨드리기 전에 잠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패널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데브라 레이놀스 패시지엇 너티컬 엔터프라이즈의 CEO님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Hello. 네, 그리고 또 게르피 파리다 아바다. 네, hello. 네, 알제리아 여성기업인 협회 회장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주제 발표해주신 에카테리비 루파스 대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자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피강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먼저 대사님 그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까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몇 해 전부터 국제해사기구라든지 UN 같은 데서 이제 여성들의 해양 진출을 위해서 굉장히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가 나오긴 있지만 아직도 좀 초급이고 이제 일 시작한 이제 그런 포지션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뭐 한 번, 두 번 들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 여성들이 리더십, 특히 십 매니지먼트 리더십에 굉장히 괄목한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실적도 대단하고 뭐 유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뭐 선박 관리 회사에서 CEO들도 있고요. 또
위스타라고 여성 기업들이 모인 해양 물류 뭐 트레이드 이런 이제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장도 그 회장님도 저번 전임 회장님도 그리스 사람이고 몇 개월 전에 새로 또 부임한 그분도 그리스 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 여성들이 불모지 그러지만 이런 괄목한 이런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거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래서 지금 대사님 계시는 동안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대사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리스 여성들이 이렇게 훌륭해요? 이거 DNA예요? 그리스인들의 DNA? 아니면은 뭔가 그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Thank you very much. 네,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사람들이 사는 생활 방식이 예전과는 달라졌지요. 제가 아까 발표 시작할 때 그 역사적인 어떤 인물을 말씀드렸던 거는 그리스 어떤 독립전쟁 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2명의 여성이 작은 함대가 아니라 큰 함대를 이끌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한국처럼 반도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해양에 둘러싸인 국가에 살다 보면 해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양 관련한 일에 종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환경적으로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트렌드가 조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존 문제였겠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티베이션이 필요하고 그 환경에서 그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환경적인 문제 이외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성이 만약에 기회면에 있어서 남성과 똑같이 동등하게 기회를 갖게 된다면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 선주들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어떤 가족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받아 온 그런 정신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박을 이렇게 유산으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들만의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의 정치 리더뿐만 아니라 그 산업 분야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각 정부가 동등한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대에 비해서 저도 지금 이 대사 직업을 맡아서 40년 이상 지금 재직 중인데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노동법에 대해서 지금 78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 노동법 어떤 제정과 개혁을 위해서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때와 지금은 굉장히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굉장한 그 열정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 일을 추진했던 그런 모델을 제가 본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런 강력함, 강직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게 없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요. 해양 분야에 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이 여성으로서 우리는 강력해야 되고 우리의 능력을 입증해 보여야 된다. 네, 밑에서부터 그런 강직함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대사님 곧 가셔야 되니까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그리스는 뭐 아주 중요한 관광 대국인데요. 그리고 해양 자체도 큰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유럽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요트를 가지고 있는데 겨울에는 또 그리스의 요트를 이렇게 정박시켜 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크루즈 같은 것도 굉장히 큰 해양 그 관광 산업이잖아요. 그게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을 것 같아요. 있고 또 그 요트 같은 거 그리스 이제 섬이나 이런 데 정박해 있을 때 요트 관리업에도 여성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우리가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갔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그리스에 굉장히 대사님이 추천하실 만한 그 크루즈 여행 루트, 뭐 아이티너리, 뭐 그런 거 추천 좀 해주세요.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question because 선박 산업은 그리스 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관광 산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처럼 그리스는 처음에는 이제 록다운이 있었고요. 2021년 6월에 다시 산업이 재개했습니다. 관광 산업이 재개를 했고요. 물론 다양한 어떤 그 과정이 있었죠. PCR 테스트 해야 되고 무슨 뭐 서류를 갖고 있어야지만 입국이 가능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백신을 맞아야 되고 그래서 관광객 수가 2021년에 상당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관광객 수치가 저희 기대치를 훨씬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국가에 우리가 가고 싶다라는 어떤 관광객들의 인식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문을 해도 안전한 곳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우리가 환경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유럽의 다른 국가에도 안전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섬도 많고 다양성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자기한테 맞는 어떤 그런 관광 장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관광지를 한 번에 체험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또 관광 여기저기 경치를 구경한다든지 또 크루즈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딱 맞는 목적지는 그냥 딱 한 군데만 보시고 이게 최적이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2번은 와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가 어떤 관광지가 좋으신지에 대해서 좀 사전에 조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역사를, 이 관광지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떤 분들께서는 또 스포츠 활동에 더 관심이 있으실 수 있고, 뭐 다양한 축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음악에 더 관심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심 분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어떤 관광지를 찾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크루즈 여행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다양한 크루즈 어떤 그 코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서비스 분야에 아주 많은 여성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또 이 선박 분야에 많은 여성이 종사하고 있고요. 매니저급까지는 경영진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어떤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을 지금 수용하려고 개방하고 있고, 또 저기 관광 역시 많은 분들을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 가셔야 되니까 참 아쉽네요. 여기 오셨더라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 깊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대사님 여기서 모시고 해양 여성의 지속 Thank you 가능한 very much. It was 발전에 very 대해서 important for me to have 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셔서도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내년에는 직접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훨씬 더 많은 대화를 직접 나누게 됐기를 바랍니다. We'll have you sooner and let's 네, 그러면 내년까지 갈 것도 없이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토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해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인재들을 지속 가능하게 양성할지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컨퍼런스가 다음 컨퍼런스의 마일스톤으로서 잘 끝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기다리시는 분은 지금 캘리포니아 계세요.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일 텐데요. 그 데비 레이놀즈 대표님인데 이분은 여기도 진짜 남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지배하는 산업이죠. 그 여하트 그 거래라든지 그런 중개 이런 비즈니스인데 뭐 베네토 같은 아주 초호화 초고급 여트뿐만 아니라 뭐 일반 소형 뭐 여트 이런 것까지 하시는데 이 업계에 계신 지가 아마 30년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비 레이놀즈 대표님은 도대체 여기서 또 어떻게 오늘의 이 자리에서까지 오실 수 있는지 한번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이놀즈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업계 어떻게 발을 들였냐면요. 여러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여기에 종사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이제 이 선박 활동을 하는 게 세일링을 제가 10대 때 시작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뭐 항해라든지 보팅이라는 것을 열정의 스포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레크레이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다라든지 아니면은 바다 활동 아니면 여행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레크레이션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어떤 그 동기가 있는데요. 특히 여행 같은 경우 레크레이션 산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그 산업에 크루 선원도 있고 캡틴이 있을 수도 있고 예약 직원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해 직종도 마찬가지죠.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부문인데요. 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직종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집중하는 부분은 이 보팅이라는 어떤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고 또 개방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20대 중반 때 이제 요트 산업을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뱅킹 산업, 은행 산업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남성 중심의 어떤 그 리더십이 보여지는
시대였고요. 요트 클럽 같은 경우도 그때는 여성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부문이었어요. 지금도 역시 남성들이 많이 좀 주도적인 그런 부문인데요. 컨퍼런스 같은 데 가봐도 이 분야에 있어서 이 산업의 비즈니스 오너 중에는 여성이 거의 없습니다. 차터 산업 같은 경우와 소매 산업 같은 부문에서는 제가 항해를 좋아해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유니크한 방법으로 이 세일링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거든요. 보팅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인구 중에 3%만이 제가 종사하는 분야에 같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냥 대기업이 여러 개의 딜러십을 한꺼번에 다 소유하고 이렇게 매니지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것은 이러한 늘 그래왔던 그런 상황을 깨부수고 뭔가 혁신을 이루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기억에 처음에 제가 계약을 했던 그 보트는 저한테는 원래 그 자리를 안 주려고 하셨어요. 제가 처음 채용될 때. 그리고 한 그룹 중에서 보트 쇼를 이제 매니징할 때 저를 안 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무실에 가가지고 나한테 이것도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나 여기 들어 눕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제가 발을 붙이고 자리를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끈기와 헌신과 집념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틀을 깨부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반드시 있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제가 이 산업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사실 여트 이런 거는 우리가 다른 그 리테일 상품처럼 그냥 쉽게 사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그러셨죠. 이 여트 산업에 들어오시기 전에 금융계에 계셨다고요. 물론 거기도 굉장히 남성 지배적인 업계이긴 합니다만 혹시 그런 금융계에 계셨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야트 브로커리지 하는데 도움은 안 됐어요? Yes, it did. 네,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케팅과 제품 개발 부분에 있었거든요. 제가 은행 산업에 있었을 때. 그 중에서 제가 배워야 했던 게 하나가 있었다면 기존의 시스템 중에 굉장히 고질적이고 고루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런 노력하는 방법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은행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창의적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만들었고 다양한 대출 가이드라인도 제가 직접 만들어야 했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혁신을 원하기는 했지만 산업계 자체가 혁신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인내심을 가지고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 독려해가지고 요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제 사업이 성공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 사업에 참여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시켰던 것이거든요. 속한 환경이 그렇게 역동적이지 않다면
근데 나는 좀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그 환경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역동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그런 역동적이지 않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니까요. 네요. 만약에 지금 아주 해양에 관심이 많고 바다를 사랑하는 젊은 여성이 대표님을 만나러 와서 이 대표님이 하시는 이 업계에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하다? 어떤 건 안 필요하다가 아니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 레크레이션 산업에서는 이걸 해라라고 한다면 저는 여성을 많이 이제 채용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는 여성이 많습니다. 이 어떤 가용성이 충분한 어떤 산업은 아니잖아요. 요트 산업이. 요트 클럽에 합류하면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이미 요트 어떤 산업에 있는 사람과 연이 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맥이 없으면 힘들어요. 진입 장벽이. 사람들이 제가 보팅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보팅 저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발을 들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 산업, 보팅 산업만의 어떤 그 용어가 있고 평판이 있고 되게 진입 장벽이 어렵다, 높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고요. 자기만의 어떤 폐쇄적인 클럽이야. 약간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 분서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여성을 데리고 인턴십부터 제가 시작을 시킵니다. 서비스 부사인 지금 다 남성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성으로서 인턴십을 줄 거고 그다음에 영업직으로 제가 옮길 겁니다. 그래서 해양 산업의 또 다른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서도 전반적인 트레이닝이 어렵다는 겁니다. 요트 디자인을 하려면 요트 디자인 학위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뭐 서베이를 하려면 그쪽 관련 학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라이센스가 없는 거죠. 메케닉이 되고 싶으면 기계공이 되고 싶으면 보트, 야트 분야에 종사를 직접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한 트레이닝에 돈이 또 들어가겠죠. 자기가 돈을 내고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여행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차터 산업에 종사해라, 알아봐라. 차터 산업에 저도 이제 그 산업에 있었다 보니까 요팅 어떤 요트 행사라든지 이런 데를 참가하기 위해서 많은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면은 또 크루 멤버 선원으로서 요트 선원으로서 종사라고 조언을 해줄 거고요. 요트라고 한다고 해서 뭐 굉장히 큰 크루 선박이 아니라요. 약간 70에서 200피트 정도 되는 그 소규모 요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터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가지고 여기에도 이렇게 그 크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휴가도 며칠 되지 않지만 해야 할 일도 많고요. 그래도 굉장히 여행을 많이 하고 전 세계 여기저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트 자체도 굉장히 럭셔리하고요. 좀 말씀 이렇게 딱 머리에 새겨두고 할 것 같고요. 또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또 대표님에게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또 우리 여기 연락하는 또 중간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아마 대표님 다음
지금 패널은 되게 우리 패널님도 관심이 되게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연관이 있어요. 지금 소개드릴 분은 우리 홍진영 그 서울 마리나 그 야트클럽의 그 대표 감독님이세요. 이분은 뭐 아시안 게임도 가서 메달도 타오시고 우리나라 그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도 하셨고 그러신데 바로 야트 셀링이니까 두 분이 좀 접점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저를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감독님 여기 계시고 저녁까지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프레젠테이션만 듣고 질문은 나중에 식사할 때 끝나고 나서 막 질문하러 오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 안 하는 걸로요? 하세요. 발표할까요? PT 파일 준비되셨어요? 아, 네. 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저 지금 이제 뭘 좀 할만하고 이제 좀 뭔가 보여서 시작을 하는데 이 자리에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울 마리나에서 요트클럽 운영하고 있는 홍진영입니다.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Can I? Yeah. 제가 가진 거는 저 스포츠 우먼 시작했어요. 근데 요트클럽 하면서 이걸 스포츠로 접근하지 않고 요트 문화, 해양 문화로 접근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게 뭔가, 내가 해양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나라의 그 해양 문화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아요. 빨리 시작했고 뛰어나고 우수해요.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됐는데 그 근거가 울주군 그 방구대 암각하에 고래잡이 선이 있어요. 고래를 그 탐험하고 채집하고 해부하고 그 고급 기술을 하려면 배가 얼마나 뛰어나야 되겠어요. 지금 암각하에 보면은 그 차례대로 배선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배 문화가 시작됐어요. 그다음에 조선시대 그 정조왕이 능행하기 위해서 한강에 다리가 없었잖아요. 배를 연결해서 그 위에 판넬을 해서 거기로 다녔어요. 배다리로. 그다음에 이순신 알잖아요. 이순신. 근데 군함이면 배가 얼마나 뛰어나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되지를 않을 만큼 뛰어나게 오래 시작됐고 그 우수성이 입증이 됐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거를 갖고 지금 요트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그 정체성으로 쭉 걸어온 길이에요. 되게 쉽지 않았어요. 진짜 쉽지 않았어요. 누가 갔던 뭐 선구자도 없고 제가 길을 만들어서 처음에 도전으로 갔죠. 첫 발을 도전으로 내밀었더니 길이 그냥 열렸어요. 길이 보였어요. 그래서 되게 신났고 도전해볼 만했고 또 해볼 만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전문가가 어느새 돼 있더라고요. 근근히 한 15년, 20년간을 이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얼마나 희로애락이 많았겠어요. 정말 많았어요. 이거는 근데 한 20년을 보내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 혼자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누구랑 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만큼의 자생력이고 독특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블루오션이고 제가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울 마리나 요트클럽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서울 마리나 요트클럽에서 어떻게 리더십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 요트클럽 운영을 할 때는 그 기본적인 엔트리가 요트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재밌어서 이제 클럽에 조인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는데 커리큘럼이 남달랐어요. 커리큘럼이 엔트리 레벨부터 올림픽 국가대표 레벨까지 커리큘럼이 꽉 짜 있는 거예요. 딩기, 킬보트, 멀티헐, 카타마란, 그 다음에 파워 요트까지, 요트 면허 프로그램까지 꽉 짜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팀이 조직됐어요. 팀이 조직이 돼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 이제서야 조직이 됐어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여기서 하나만 또 이제 여성 리더십이니까 그 직원의 여성 직원을 고용했을 때 좀 웃긴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스 코리아 팀을 창단을 했었어요. 미스 코리아 진선미 또 뭐 우정상 다 해서 한 13명으로 미스 코리아 팀 세일링 팀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사진 찍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세일링 팀이 운영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힘도 세고 덩치도 좋고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고용을 했는데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얘 인터뷰를 할 때 너 여기서 그 요트라는 세계와 해양 마리타임 세계에도 왔는데 너 여기서 여성성을 내세우게 되면 거기서 한계가 있다. 절대 이쁜 척 하지 마라. 여성성을 세워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너는 거기서 한계밖에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랑 일을 같이 하고 뭔가를 이뤄내려면 꾸준히 이게 뭔가 너를 찾고 너만이 할 수 있는 길을 여기서 발견하기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힐 때 결정적일 때 여성성을 내세워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은 이제 딴 데 보내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 남자 코치, 남자 팀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웃긴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커리큘럼 완벽하죠. 또 장비가 되게 좋아요. 지금 요트 딩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브랜드 RS셀링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영등포구청, 제가 저희 고객층이 되게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젊은 역동적인 분들하고 저도 픽업이 가능한 부모님을 둔 키즈 애들 대부분 기사분들이 보내고 그런 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들은 수익금으로 영등포구청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요트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포인트는 지역사회랑 꼭 연결을 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 세일링 페더레이션, 월드 세일링, 그 다음에 환경보호 캠페인, 더 그린블루 캠페인 같이, 그 다음에 브리티시 마린 페더레이션, 공적인 기관이랑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자, 요거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왜 하냐? 왜 요트를 가르치고, 왜 요트 클럽을 운영하냐? 물론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왜 하냐? 저한테 요트 배우러 오고 클럽 생활 하시려는 분들한테 재미를 주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다양한 길을 안내해 드리고 싶었어요. 요트 관련해서 직업군이 이벤트 분야, 아까 그 데보라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요트 디자이너부터 그다음에 전문직까지, 네, 마리나에서 섹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패션과 문화 사업도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모든 요트를 통해서 요트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런 거를 소개해 주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저만의 리더십이 생겼어요. 요트를 통해서 해양 문화를 소개하고 영감 주죠. 그다음에 그 영감에 꿈을 발견을 해요. 근데 꿈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꿈이 현실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여성 리더십이에요. 여성이 아니라 제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로 많이 가르쳐 놨고요.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한 건 그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가 계속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이끌어야 되잖아요. 정말 단순해요.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정말 한 명한테 이거를 성공해내기 위해서는 지극정성으로 해야 돼요. 지극정성으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게 리더로서의 역할이 세워지고 점점 존경받게 되고 더 물어보고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성세대로서의 리더십은 그 꿈나무들한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꿈나무들한테 완전히 제 온 몸과 온 열정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그 말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할 때까지 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지금 요트 클럽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스킵 하면서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그 해양 여성 분야 그리고 해양 분야에서 어떤 리더로서 쓰려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의 뿌리가 뭐고 내가 지금 뭐가 가지고 있고 스워트 애널리시스 맨날 하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고를 세워야 돼요. 정확한 고를.
헛다리 많이 짚거든요. 얘기하고 계속 돌아가고. 저 많이 시행착오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그렇지만 정체성이 분명히 하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를 세우고 그 다음에 도전하고 해야 돼요. 도전하려면 용기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흔히 알고 있는 용기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조금 다른 아니면 좀 더 중점을 줘야 될 용기를 말씀드리면 그 도전과 그 길을 가는 험난한 여정 중에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있는 용기 있어야 돼요.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길이 열려요. 그 길로 열려졌고요. 다음에 생활의 염려, 그다음에 환경 가진 여건, 그거를 타파하고 내가 가진 고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대부분 여기서 무너지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여성이 드러나요. 정말이에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그냥 한계에 부딪히고 정말 이 사회를, 각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걸 과감히 펼칠 수 있는 그런 용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각오 필요해요. 특히 해양 분야에서는 바다를 상대로 해서 그런지 자연을 상대로 해서 그런지 되게 거칠어요. 엄청 거칠어요. 남자들 세계가 다 해요. 다. 거의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 특히 해양 분야는 아직까지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 꼰대 아저씨들 엄청 많아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애들이나 정말 되게 거칠어요. 그래서 웬만한 각오 아니면은 이 세계에서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 다음에 어그레시브한 카리스마, 이거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각오 없이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길이 보이잖아요. 그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쟁취하셔야 돼요. 특히 여성은, 해양 분야의 여성은 쟁취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구조냐면 돈 많은 대기업들이 잘 와서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영입을 해서 딱 그거를 해서 대기업이 가져가요. 그러면 해양 여성으로 그 많은 세월을 가져와서 그거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쟁취하셔야 돼요. 쟁취. 그 자신감을 갖고 쟁취하시면 분명히 이 다른 직업군들이 많아서 블루오션 되실 수 있고, 다음에 블루오션 나아가서 레드오션까지 선접할 수 있는 그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감독님하고는 나중에 얘기 직접 하세요. 계시니까 또 이쪽 분야 진출하시고 싶은 분도 있으실 테니까.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갔어요. 우리 다음은 지금 알제리에서 시차도 굉장히, 이분 아직 아침 식사는 하셨나? 연결됐죠? 네. 제가 오늘은 그냥 한국말로 진행을 했었는데, 왜냐면 막 왔다 갔다 하면 저도 막 정신 없어지는데, 지금 우리 나오실 분은 알제리 여성 기업인 협회 회장님이세요. 왜 알제리를 정했는가? 우리가 흔히 뭐 아랍, 중동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여건이 좀 덜 신장됐을 것이다. 해양 분야에는 좀 더 진출한 여성이 적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알제리 그 여성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한국에서 유조선 진수식에도 갔더니 항해사가 여자여서 젊은 여성들이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알제리 정부가 블루 이코노미라고 그래가지고 해양 오염을 우리가 안 하면서, 그리고 지속 성장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내는 이제 그런 정책이잖아요. 지금 알제리가 지금 굉장히 거기에 피치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듣고자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사실 블루 에코노미 그거 하나만 여쭤보고 그분 단체에 대해 잠깐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분은 영어는 하시지만 영어로 하시는 게 좀 불편하시니까 제가 불어로 바로 여쭤볼게요. Bonjour, Farida. Bonjour. Oui. Bonjour. Oui, je ne te vois pas sur l'image, mais tu m'entends. Tu sais, je suis désolée, mais on a assez de temps, donc on va raccourcir mes questions. Donc je vais te poser seulement 2 questions, mais toutes les choses, tu sais, les messages que tu m'as donnés, je vais les répondre quand j'aurai le temps, d'accord? Et oui, merci encore pour ta compréhension. Et dis-nous un peu sur ta association de sève. Donc, voilà, bonjour et merci de m'avoir invité à votre conférence, Global Conference for Women in Maritime Cruise.
Je suis très contente d'assister avec vous. Je vais vous parler brièvement de l'association dont je suis la présidente. C'est l'association donc des chefs d'entreprise, des femmes chefs d'entreprise, dans tous les domaines, bien sûr. Et l'association a été créée en 93, donc dans un contexte un peu difficile que traversait l'Algérie, y compris le terrorisme. Son objectif est d'accompagner la femme entrepreneur porteuse de projets pour la réalisation de son objectif, et cela, entre autres, la formation, la vulgarisation des dispositifs établis par l'État algérien pour aider la femme entrepreneur signature de conventions, donc avec des différents acteurs des dispositifs, des banques, des fonds de garantie, administration locale, des ministères. Et statistiquement, on a plus de 60 000 femmes dans l'agriculture sont inscrites au niveau des chambres agricoles. Et quand on dit chambre agricole, y compris la pêche, bien sûr, du pays ont accès au crédit des différents dispositifs de soutien, de garantie par l'État. D'accord, c'est très Cet important, accompagnement- oui. Oui. Donc, cet accompagnement a permis à de nombreuses d'entre elles de passer des activités agricoles traditionnelles à l'entrepreneuriat, au start-up. 맥시, je vais traduire ce que tu viens de dire. 저기 알제리 여성기업협회는 1993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때 굉장히 알제리가 어릴 때 우리가 뭐 내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막 테러리즘 공격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죠. 그래서 이제 이 협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프로젝트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그 여성들을 지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교육도 시키고 또 정부에서 국가에서 마련한 어떤 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급 확대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협회가 약간 중간에 그 매개자 이런 것처럼 돼가지고 그 사업 자금 이렇게 처음에 하는 거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보증을 써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지금 그 농업계에 관련되는 이제 여성들이 한 6만 명이 지금 이제 상공회의에서 등록이 돼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93년하고 지금하고 볼 때 그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농사를 짓는 경작자였는데 이제는 기업의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맥시 encore. Et puis la dernière question. 지금 마지막 질문 한번 물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그 블루 에코노미라고 이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tu vas nous parler aussi très brièvement pour l'économie bleue que votre gouvernement et l'Algérie en ce moment, vous êtes vraiment dans le fond pour ça. Oui. D'accord. Merci Sophie. Donc, pour ce qui est de l'économie bleue, un projet pour l'économie bleue est en phase de finalisation avant la fin d'année. Donc, l'objectif principal général du projet, c'est l'économie bleue, pêche et aquaculture. C'est de contribuer au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 l'Algérie en développant durablement l'économie bleue, notamment dans le secteur de la pêche et de l'aquaculture, en capitalisant donc notamment sur les résultats du projet et en cohérence avec les actions que le gouvernement algérien sera amené à lancer au titre de la mise en œuvre de la stratégie nationale pour l'économie bleue, qu'on appelle chez nous le SNEP. Les objectifs de cette économie bleue, c'est l'économie bleue donc soutient la création d'emplois, de valeurs et de nouvelles opportunités d'investissement. Les revenus et les conditions de travail des pêcheurs artisans sont améliorés. L'Algérie donc dispose des capacités opérationnelles pour assurer le suivi, le contrôle et la gestion de la pêche. Sachant qu'en Algérie, donc, la femme est en parité avec l'homme dans tous les domaines économiques et financiers, ainsi que social, SEV, notre association des femmes chefs d'entreprise, est en phase de négociation avec les responsables de ce projet pour faire profiter les femmes adhérentes à l'association et leur permettre d'améliorer leur productivité en conséquence, voire 맥시. en général. Voilà. 그 지금 알제리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그 주요 정책을 밀고 있는 그 블루 에코노미는 이것도 알제리에는 일단 우리가 굉장히 저도 처음 들어서 놀랐지만 그 여성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직업이 없는 거 없어요. 헌법으로 그건 명시가 돼 있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여성 금지 뭐 직업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뭐 항만이라든지 모든 해양 관련에 다 진출을 해 있는데 지금 이 시작하는 거 요즘 우리가 ESG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그것과도 연관이 있고요. 해양 오염을 방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그래서 이 알제리 정부에서 지금 이제 목표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일자리 창출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도
바뀌고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오히려 새로운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해양에서의 직업 군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그래서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게 바로 이 블루 에코노미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2분 내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세션 하실 우리 이광미 원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오늘 정보도 굉장히 많고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excited 되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한번 여기 지금 보니까 이봉순 회장님이 계시죠? 아까 제가 말했던 세계 여성 해양 물류 관련 위스타의 한국 대표 회장님이세요. 저는 언제 한번 이렇게 우리가 1시간으로 끝낼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양 분야에서는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직업군,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IMO 같은 데서 교육합니다만은 그 교육이 아니라 정말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실 여성 진출이 낮은 게, 여성 진출의 해양 분야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못하고 있는 게 꼭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해양하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회적으로 사실 미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자가 배를 타면 재수가 없어요. 나 그런 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 자체부터 그런 이미지를 이제 탁 깨고 나오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특히 차세대 젊은 여성들에게 해양을 통해서 어떤 미래 직업군이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우리 잡페어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스타 코리아에서. 네. 그렇게 하고 아직 두서없이 정리를 하게 돼서 좀 약간 죄송합니다만은 저하고도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또 우리 홍감님이랑도 얘기하시고, 또 아까 나오셨던 패널 분하고 연결하고 싶으면은 우리 여기 사무계 담당자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맺어 드릴게요. 미국 가서 여트 브로커리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죄송합니다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세션이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 정말 더 좋은 기회로 모시고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자장님 그리고 패널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었는데요. 잠시 저희 10분 쉬시고 또 이어서 특별 강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